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확실히 그 사람의 손이 탔던 숲은 다르죠. 다른데 그게 지금 원시림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해주고 싶어요. 일단 식생이 사람의 손을 탄 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초피나무라든지, 이 초피나무는 대체로 해양성 식물인데 지리산은 완전 내륙 깊숙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특히 암자터가 모여있던 곳에서는 더더군다나 많이 나오고 밀접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밤나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밤나무라는 어원 자체가 밥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황식물로도 굉장히 소중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다 없는데 밤나무만 커다란 게 존재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특히 아꼈던 나무들, 그런 것들이 암자터와 암자터를 잇는 길, 그쪽에서는 유독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의 흔적이 지금 숲에는 남아있지만, 이 숲이 지금은 암자터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터만 존재하고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의 흔적은 지금 분명히 있지만 이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은 자연은 원래의 그 원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원시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지리산 하면은 마음으로 굉장히 동경하는 곳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고, 그 숲이 좀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기로는 한신, 칠선, 뱀사골처럼 커다란 숲을 생각하는데, 암자터가 있던 곳은 사람이랑 관계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관계했던 그 숲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있던 찰나에 화엄사 암자터를 답사한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때문에 그런 숲의 변화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화엄사 숲뿐이 아니라 보통 사찰님들은 그 사찰이 갖는 그런 그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숲에 비해서 사찰 주변의 숲들은 대체로 숲이 보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화엄사도 화엄사 주변의 숲들은 그 주변의 마을 가까운 숲보다는 굉장히 그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보존된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백나무 같은 경우가 그래요. 편백나무는 분명히 그 일본 자생종이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심은 건데, 그것 또한 화엄사 주변 땅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자라고 있죠. 근데 그 심은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기후가 굉장히 열대화되면서 뜨거워지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그 해양성 식물이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그 나무들이 살기가 더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백나무 후계목들이 지금 열심히 잘 자라고 있고,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화엄사 지리산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원시림이 지금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이 편백숲이나 이런 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보존도 좋긴 좋은데 이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화엄사도 마찬가지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백숲 이대로 놔두면 아마 화엄사 숲은 편백숲으로 변할 거예요. 편백숲으로 변할 건 굉장히 지리산 자체에도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편백나무나 삼나무 같은 경우는 상록성이에요. 상록성. 잎이 안 져요. 그래서 그리고 키도 우리나라 참나무 못지않게 엄청 크는 나무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다른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원래의 지리산 식생이 살 수가 없죠. 이대로 100년, 200년 후가 되면 편백나무, 삼나무 숲이 우거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히 우리들의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제한 다음에 생각한다면 원래 우리의 숲,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숲은 화렵수림이고 화렵수림의 중심에는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그런 숲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나무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참나무를 즐겨 찾는 곤충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사람은 해충이라고 하지만 그 벌레들은 참나무류에는 한 300종 이상의 벌레들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그 벌레들을 또 먹이로 하는 또 다른 연쇄적인 그 먹이 사슬이 이어지면서 나무뿐만이 아니라 곤충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새, 야생동물의 그런 원래의 걔네들이 살고 야생동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적합한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강이 굉장히 많이 슬프잖아요. 강 보면 원래 강은 물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강이. 그러면은 그런 곳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구례의 강뿐만 아니라 남원의 강, 함양의 강, 산청의 강에 보면 강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특히 강 주변에 사는 나무는 버드나무가 주로 사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염되지 않더라도 물을 정화시키고 물에 홍수 났을 때 물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그 강 주변 생태계가 하는 건데 그 생태계의 핵심은 나무들이고 강의 나무의 중심은 또 버드나무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강의 그 생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수달이 살아가지고 강이 많이 회복했다 하는데 수달은 겨우겨우 그냥 살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거고 버드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강이라면 아마 수달만 살까요? 수달 이외에 아주 많은 풍성한 생명이 돌아올 건데 강의 버드나무 살리기 운동, 강 생태계 회복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